이제 보자. 일단 방송국에 드디어 이제 덱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이거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떠한 유형의 이제 덱을 만든다는 거, 그 방법이라든지 그런 요령 같은 거, 그러니까 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컨텐츠가 이제 청자분들이 마음에 들으시면은 또 이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저희 카페에서도 컨스 QA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서 덱 관련으로 이제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어 덱을 덱을 어떻게 하는 거에 있어서 답변을 사실 글로 쓴다는 게 작성하는 저나 보시는 분들이랑 귀찮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제가 컨스 QA 게시판을 만들고 안김님이 처음 이제 용기사 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상당히 장문의 글이죠. 내가 답변을 이렇게 달아드렸단 말이야. 이렇게 달아드렸단 말이야. 사실 저것도 내가 좀 양보한 거야. 나는 할 얘기가 아마 더 있었을 거예요, 저때 당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올리신 분은 저걸 또 다 읽어야 돼.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올리신 분 말고 보는 사람들도 나는 도움이 되고자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요 글을 이제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 컨스 덱을 만드는 의미라든지 아니면은 용기사 덱에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사실 저거 답변 양을 보고 그냥 클릭했다가 이거 조회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랬다가 그냥 닫은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 또 시작이네, 닥베이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거니까 방송에서 이제 말을 하면서 아니면 또 직접 게임으로 보여드린다든지 덱을 그 짜는 과정,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편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이제 잘 되면은 덱 상담 게시판을 이제 많이들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애청자도 가능해. 팬클럽 아니어도 덱 상담 게시판은 원래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방송 참여 신청에 대해서는 팬클럽 제한이 돼 있고, 맞춤가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제가 할 거니까, 그, 신청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신청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이제 주말에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주말을 잡아놨어. 토요일로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확인하러 가야 되나? 토요일일걸? 계속 바꿀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살짝 바꿔놨어. 맞춤 과일을 내가 까먹었어. 그래서 토요일 날에다가 잡아놨습니다. 와, 바람이 막 불다가 안 부네, 이제. 태풍 다 지나갔나? 왜 이렇게 더워? 잠깐 선풍기 좀 켜야겠어. 이제, 어, 그 올려주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다시 보기로라도 보세요. 이거 덱을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내가 일단 그대로 짜놨거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는가, 요 유형에서 그거죠.
해적 컨셉이에요. 근데 해적 도적을 사실 내가 은근히 해봐가지고 올카드니까 내가 졌지. 올카드면은 이제 다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서론을 오늘은 조금만 할게. 어차피 내가 하 이거를 내가 그때 투기장처럼 막 정의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덱을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과정에 있어서 일단 첫째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가 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총 승수는 제가 랭크 게임이 10,000승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대전도 사실 승수로 쳐지는데, 닥베이더가 아무리 하스스톤을 많이 했어도 일반전을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랭크 게임으로 거의 저 일반 승은 100승도 안 되지. 그때 마사 시절 때, 그러니까 등급이 없던 시절 때 내가 랭크 게임을 뭐 그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 이게 승수니까 내가 진 시합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사실 투기장에 있어서 제가 강조드리지만 어떤가 대전 게임에 있어서 내가 상대를 이기는 것보단 내가 상대한테 졌을 때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총 승수 말고 총 패배 수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봐. 내가 이길 때는 깨닫는 게 더 적거든. 우리가 심지어 그 뭐냐, 학교에서 맞짱을 뜰 때도 그 이제 중학교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초등학교로 할게요. 초등학생들끼리 이제 맞짱을 뜰 때 남학생들이 내가 그냥 걔를 이겨버렸어. 내가 체격도 더 좋거나 아니면 싸우는 방법을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걔를 그냥 이겨버렸으면은 뭐 존나게 패고 뭐 애들이 말리고 뭐 걔 울고 뭐 코피 좀 나고 뭐 그러고 마는 거잖아. 거기서는 사실 깨달을 만한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들 엮이면서 내가 혼나잖아? 그럼 깨닫는 게 있지. 저렇게 사람을 쥐어패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러니까 싸움적으로 내가 막 시라소니가 될 거다. 내가 야인이 될 거다, 장래. 그러니까 내가 뭐, 아니, 시라소니라기보다는 K1. 그런 거 이제, 그 격투기 쪽으로 이제 좀 내가 그 기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걸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 뭐 상대도 뭐 선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랑 해서 내가 1승 땄다 공식 경기에서 그거는 이기는 과정에서 얻을 게 많은데 이거는 그야말로 아마추어 그리고 초등학생들 그냥 막 싸움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깨달을 만한 게 없고 그 싸움에 이기는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별로 배울 게 없다는 거죠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싸울 줄 아는 애 만나면 내가 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쥐어 터지잖아? 그러면 거기서는 사실 싸움의 기술을 오히려 더 배우는 만한 게 있을걸? 내가 쥐어 터진다고 진짜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다음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이기는 거에서보다 원래 그러니까 대전이라는 과정에서 상대를 이겨야 되는 어떤 오락이라든지 그런 거라면은 내가 이기는 거에서 깨닫는 것보다 지는 거에서 깨닫는 게 더 많다는 거지. 뭐 실제 전쟁으로 치면은 내가 모르겠는데 실제 전쟁을 치면은 일단 져서 뭐 깨닫고 말고 할 게 없어. 좆되는 거잖아. 실제 전쟁은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비유가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의 대전 게임이나 그러니까 사람이랑 사람 개인으로 이렇게 싸우는 거는 머리로 싸우는 거든 뭐 힘으로 싸우는 거든 졌을 때 뭔가 사실 일단 깨닫는 게 있다는 거. 그게 지금 제가 서론으로는 그렇게 꺼낼 만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 저는 다른 게임이라든지 이 게임에 있어서 그게 일단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지는 게임에서의 왜 졌는가에 대한 이유. 그게 그야말로 다 운빨로 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모든 진 게임마다 다 운빨로 치부해버리면은 내가 모든 이긴 판도 사실 다 운빨로 이긴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운빨로 지는 시합도 있어요. 진짜 상대가 잘 풀리면은 드루이드가 막 정자 급성 다 쓰고 그냥 숲수 막 2개 내버리고 그러면은 그냥 내가 줘야지. 근데 모든 판이 그렇지는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지는 판들에서 내 운영의 실수라든지 혹은 덱의 단점, 덱에 지금 어떤 게 문제였는지 그거를 캐치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가령 요즘에는 이런 고민이 별로 안 되지만은 과거에는 제일 기본적인 컨셉 만들기에 있어서 복귀가 그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거였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덱을 만들고 29장까지 만들고 30장을 혈기사랑 나이사 중에 고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시예요. 실제로 예전 메타 중에서는 혈기사가 되게 중요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혈기사랑 나이사랑 가지고 내가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혈기사를 넣었어요. 근데 막상 실전에서 보니까 요즘 메타로 치면 사실 혈기사를 덱에 넣으면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절대값이 없습니다. 덱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절대값을 일단 절대값 창조가 안 된다고 그랬죠. 투기장에서. 컨스덱도 마찬가지야. 절대값을 일단 창조하시면 안 되는데 혈기사를 잘 안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남들이 안 쓰니까 안 쓴다가 아니라 요즘 메타에 있어서 혈기사가 그렇게 이득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기사를 정말 많이 만나야 되는데 반면에 나이사는 뭐 요즘 메타랑 좀 어울리죠. 그러니까 일단 덱을 만들기에 있어서 1번으로는 메타를 일단 파악해 놔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은 랭크 게임에서 내가 지금 쓸 거잖아. 그러니까 6개월 전 랭크 게임을 내가 체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2015년 7월달 랭크 기준으로 내가 요 덱을 써야 되거든. 랭크에서 사용하는 덱을 만들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메타 파악이 중요해요. 그리고 메타 파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덱을 할 거냐. 그건 사실 조금 상관이 없어. 그냥 막 돌려도 되고. 저도 실제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투기장 방송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고 방송을 안 할 때 내가 랭크를 거의 안 했어요. 다른 게임을 하거나 내가 다른 일을 하지 랭크 게임은 재미가 없어서 안 했어. 심지어 이제 대회 이제 출전할 일이 생겼을 때도 대회 규정에서 랭크를 몇 등급 안 찍어도 되더라고요. 그냥 전설 뒷면이 있으면 된다. 안 찍어도 되는데 내가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덱을. 그래서 랭크 게임을 돌렸다가 그냥 전설이 된 거지. 내가 랭크를 만 잡고 돌리기 전까지 14등급이었을걸? 근데 한 이틀을 하니까 그냥 전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메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덱을 해야 되냐 그런 건 없어요. 여기서 뭐 카피 덱을 하던 뭐 자기가 만들어서 하던 일단 메타를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뭐 메타를 일단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카피 덱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해요. 저는 일단 카피 덱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내가 만든 거 써서 하는데 자기가 만든 거 쓰던 남이 만든 거 쓰던 일단 메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랭크 게임 횟수를 일단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실전 결과론 비교? 일단 대개 카드들 중에서 어떤 카드를 결국 빼고 어떤 카드를 넣는 것이 이득인 경우거든요. 그게 덱 구성의 이제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은 일단 메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전을 돌려야 돼요. 그 실전도 등급이 어디냐에서 또 달라. 이 메타라는 것도 자기 동네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16등급에선 통하는 덱이 뭐 10등급에서 안 통하더라. 16등급에는 이런 유형 덱이 많던데 상대로 10등급에는 이런 유형 덱이 많아지고 5등급에선 또 바뀌고 가령 좀 랭크가 높아질수록 전사가 많이 보인다든지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되고 내가 실전을 할 때 결과론으로 비교를 하는 과정이 꽤 있어요. 내가 예시를 드리자면은
혈기사랑 나이사를 이제 내 덱에 29장, 30장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끝내 혈기사를 골랐어요. 그리고 요즘 메타로 돌리면은 혈기사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진 않을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실전에서 자기가 체감이 돼야 돼. 혈기사가 와 진짜 쓸데없구나 하는 게 체감이 돼야 돼. 가령 혈기사가 계속 안녕 로봇 뺏는다. 그럼 그냥 혈기사를 쓰면 돼. 그거예요. 남들이 안 쓴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혈기사가 안녕 로봇 첨보 계속 벗기고 성기사 계속 만나서 복고막 계속 카운터 치더라. 그럼 그냥 혈기사를 쓰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잘 안 됐을 경우가 문제지. 3턴에 그냥 3-3으로 나가거나 컨스 기준으로 되게 문제있죠. 투기장 기준은 사실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3턴에 그냥 3-3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결국 끝까지 핸드에서 놀거나 나중에 티리온 뺏어도 내가 못 이겨요. 이거 무기 깨는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은 내가 아까 나이사랑 혈기사랑 고민을 했었다는 가정이잖아. 차라리 나이사를 넣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전에서 내가 혈기사 지금 핸드에 있는데 상대 거인 흑마가 그냥 사턴에 산악거인 딱 내버려. 그럴 때 나이사성 그냥 잡아버리죠. 아, 그러면은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나이사가 더 유용하구나.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카운팅 해야 돼요. 그러니까 랭크 게임을 잘하려면 덱 카운팅은 어느 정도 해요 하는데 저는 일단 뭐 총승수는 이 정도 하니까 랭크 게임 남들보다 좀 많이 한 편이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보편적인 남들보다 나는 랭크 게임을 내가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가령 덱 카운팅을 실전에서 어느 정도 하나요? 저는 사실상 안 해요. 왜냐면은 랭크는 대회랑 달라서 한 판에 내가 실수하고 지던 띨띨하게 하고 지던 그게 그렇게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다음에 내가 진 대로 다음에 두 판 더 이기면 돼. 그러니까 랭크 게임은 되게 열내면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이제 BJ분들이 전설을 달기, 1등 달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열이 나는 경우가 조금 있지. 막 이제 막 3위 이렇게 올라갔다가 상대가 또 너무 잘 풀려서 한 번 지면 또 쑥 떨어지고 그러면 열이 날 일이 있는데 일단 오늘 방송이 전설 1위 찍기 방법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즌 끝났을 때 기준 전설 1위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랭크 게임에서 자신의 덱을 만드는 과정을 오늘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덱 카운팅은 실전에서 잘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마격을 한 번 썼더라 두 번 썼더라 그런 거 그냥 일일이 기억 나는 안 하면서 한다니까. 그럼 난 어떤 거를 나는 카운팅을 하는가 그거예요. 내가 덱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고민했던 카드들 내가 혈기사를 안 넣을 거였으면 나이사를 넣었거든 만약에. 그럴 때 방금 말한 산악거인 그렇게 딱 나왔을 때 아 결과적으로 나이사를 넣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 그 다음 판을 해도 혈기사는 또 3-3으로 나가고 그 다음 판을 해도 또 첨보 못 뺐고 그 다음 판 하면 이제 또 막 박사분 나오고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 결국 와 이거는 나이사가 혈기사보다 이 덱에 어울리는 카드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고 지금은 30장 중에서 29장 비우고 사실 나이사랑 혈기사랑 고민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른 카드들끼리 고민하지. 근데 모든 카드 덱 커스텀 매징에 있어서 고민하는 방법이 결국에 저는 이거라고 봐요. 저보다 더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게임을 안 하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실 수도 있어. 내 생각엔 그게 가능해요. 근데 나는 약간의 한계로 인해서 그것보다는 실전에 돌려야 돼 나는 진짜 그 실전 결과랑 비교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카드랑 어떤 카드가 지금 내 덱에 뭐가 더 필요한가를 나는 좀 약간 수동적으로 해야 돼. 시간이 좀 더 걸리죠 내 방법은.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은 사실 실전을 안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건데 이게 초보분들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봐. 나도 그 정도는 좀 어려움을 느끼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다는 게. 초보분들은 그게 더더욱 힘들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실전에서 결과적으로 입증이 된 경우, 어떤 카드를 비교해야 될 때, 그때 그 결과를 따르라 이거죠. 그러니까 딱 한 번의 결과 말고 그러니까 가령 혈기사를 나이사 대신 넣었다가 첫 판에 그냥 안녕 로고 딱 뺏어버렸어. 그러면은 야 혈기사로 확정하고 혈기사 돌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한 3판에서 5판 정도
돌려보다 보면은 아, 내 덱에는 이 카드가 더 어울리는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부분을 유심히 카운팅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지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고 지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가령 드루이드로 조금 망덱을 만들어놔도 급성 정작이 잘 풀리면은 막 이기거든요. 심지어 그 약간 낮은 등급에서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5코스트 이상 하수인 덱이 1회 있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5코스트 이상 하수를 그냥 잔뜩 넣어버리고 이런 거를 잔뜩 넣어버리고 저런 거를 빨리빨리 내기 위해서 급성 정자를 넣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은 1회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드릴 말씀인데, 근데 그 덱이 승률이 사실 은근히 나와요. 이길 때도 있어요. 급성 정자만 막 넣고 이게 잘 터지면 이길 때가 있다니까. 막 어둠비는 치유사 같은 거 내는데 그냥 막 이런 거 넣는데도 이길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넣고. 근데 그게 이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그거는 그냥 1쾌를 좀 더 빠르게 하고자 하는 취미일 뿐이고, 더 세게 만들 수가 얼마인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을 너무 따지면 안 되고, 단지 그러니까 단기 딱 약간의 결과?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라든지 땅 한 판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결과라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보셔야 된다는 거지. 조금 더 많은 판을 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서 내 덱을 만드는 것이고, 이제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유형의 덱을 만들 것인가, 그거는 그야말로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덱을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사실 투기장 방송을 그때 또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별로 드리는 일이 없는데, 요즘 랭크에서 어떤 덱이 통하나요? 요즘 랭크에서 어떤 덱을 내가 하면 좋을까요? 내가 무과금인데 뭐 이제 가루가 어느 정도 있는데 뭐를 만들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가루가 어느 정도 있는데 뭐를 만들면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힘들어. 왜냐면은 그 전 질문들이랑 다 연결되는 내용이거든. 그분이 어떤 덱을 할지를 먼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한테 뭐를 만들라고 내가 추천을 못 드리지. 그러면은 랭크에서 어떤 덱을 해야 되고 어떤 덱이 잘 통하는가, 그거가 이제 내가 말씀드렸던 1번이랑 2번이야. 이거를 경험을 한 사람은 그걸 답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경험을 안 한 사람은 답변을 못 드리고, 심지어 제가 몇 주 전? 1주 전이나 2주 전쯤에 방송에서 누가 그렇게 물어도 내가 답변을 못 드려요. 그때 내가 17등급이었나 막. 그러니까 내가 요즘 메타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 덱을 해라 저 덱을 해라. 그리고 나는 또 이제 기본적으로 아직 큰 메타 확장팩이 막 나온 게 아니니까 큰 메타 변화가 없을 때 기본적으로 좀 통하는 덱들 있죠. 그러니까 손놈 같은 덱은 항상 좋으니까 그런 덱들에 대해서도 내가 말씀을 못 드린 게, 나는 그런 덱을 써본 적이 없어요. 진짜 나는 손놈 전설을 해본 적이 없어. 그거를 직접 내가 체험해보고, 가령 덱에 이제 카드 개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30장 쓰나 그거를 참고하려고 인벤이라든지 커뮤니티를 참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 손놈 덱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왜냐면은 남이 그 덱을 이제 처음 구안해내기 전에 내가 그거를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은 내 기준에서 일단 그거를 쓰는 거는 카피 덱이 되는 거야. 물론 형상구준 손님이 들어가고 어 약간 다른 카드들을 쓰는데 더 세다 하면은 나는 그거는 내 덱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직까지 그거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안 쓴 겁니다. 뭐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얘기고, 아무튼 간에 요즘 메타에서 뭐가 좋나요? 요즘에 랭크 하려면 뭐가 좋나요? 돌냥 하려고 하는데 좋나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이걸 하셔야 돼. 물어본다고 뭐 내가 답변 준다고 해서 그렇게 도움 안 되거든? 그리고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싫어한다든지 하면은 그건 랭크 게임을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랭크 게임에 이 두 개를 계속해서 내가 어떤 덱을 쓸 것인가. 실전 결과론의 경우도 비교를 뺄까?
이거의 경우도 아까 그 내 덱에 어떤 카드가 들어간 게 더 나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가령 그 내가 램프 드루이드 미드 램프 드루이드 약간 보편적인 그거를 랭크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일단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은 1번 메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로 계속 돌려야겠죠. 그 2번 실전 결과론을 보세요. 그게 승률이 잘 나오면 요즘 통하는 거고 승률이 잘 안 나오잖아.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두 번 지고 그러면 못 올라가겠죠. 일단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는 덱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두 번 이기고 적어도 한 번 이겨야지. 룰상 별이 그래야지 올라가잖아.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면 계속 안주했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운빨 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이길 때 한 번 지는 덱은. 그러니까 실전 결과로는 항상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 내가 덱을 딱 만들고 첫 판에 딱 이겼어. 그러니까 야 이거 좋은 덱이네 라고 하지 말고 역시 몇 판을 적어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에서 해도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게 결과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막 5코만 다 채워놔도 정자급성 잘 터지면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적인 면을 또 보셔야 돼. 그 다음 이제 3번이 사실 요 3번이라는 게 일로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일로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거지. 그러니까 그 아까 드루이드 예시를 봐도 내가 램프 미드 램프 드루이드를 한다고 먼저 마음을 먹고 메타를 파악하는 거지. 일단 메타를 어떤 이렇게 막 돌리다가 미드 램프 드루를 하자 이런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아니 그것도 가능은 해. 메타를 일단 그러니까 3번이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아니 2번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덱을 돌리다가 실전에서 보니까 와 돌량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서 어떤 돌량을 카운터하기 위한 막 떡도발 드루라든지 어떤 다른 그러니까 돌량을 카운터하기 위한 덱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돌량이 되게 좋은 것 같으면 그럼 나도 돌량 하면 돼. 돌량은 값도 싸잖아. 그러니까 이게 3번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2%는 0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쵸? 메타를 파악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이 덱을 해보고 싶다 하는 덱이 있어. 그러면은 그 유형의 덱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전에서 돌려서 아 내가 생각하는 이 덱이 지금 메타에 이게 통하는가 그거를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0번이 내가 지금 설명하다가 한 건데 0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번이 이제 거의 다 끝났지. 이게 즉석에서 만든 말이라 조금 이게 약간 복잡하게 나온 것 같은데 문구가. 그러니까 일단 어떤 유형의 덱을 할지 생각하고 이제 그 유형의 덱을 만들기 위해서 한 장부터 30장까지 덱 카드 수를 채워 넣죠. 그 다음에 만약에 중립 카드 내가 가령 그러니까 리로이 젠킨스를 쓰는 덱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은 이게 사실 지금 이 유형에서 그러니까 리로이를 쓴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어그로를 갖춘 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꾼이나 흑마법사나 주술사 혹은 뭐 마법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다양하게 나오죠. 사실 사제로 리로이를 쓴다 하는 거는 조금 안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사제로 리로이를 쓰면 왜 안 좋은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만약에 사제가 리로이가 그러니까 남들이 안 쓰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 남들이 안 쓰는 것 중에서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남들이 다 안 쓰는 이유가 있고 그게 리로이를 사제로 잘 안 쓰는 이유죠.
반면에 아직 남들이 몰라서 남들이 안 쓰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 하스스톤, 그러니까 카드 게임이라는 거는 카드 장수가 계속 많고, 꼭 네임드가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 이것이 옳다라고 했을 때 그 덱이 성적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망덱이 아닌 거예요. 현 랭크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어떤 덱을 딱 보여드렸어. 저한테 딱 보여드렸어요. 탁브레더님 이 덱 어때요? 그때 내가 어, 그 덱의 문제점들을 딱 봤을 때는 수정을 드리는 코너가 기존에 있었죠. 그게 이제 그 교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지. 근데 반면에 내가 그 덱에 있어서 평가한 부분에서 내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내가 그 덱을 이거를 거쳐보면은 모를까 그냥 딱 본 것만으로는 내가 그거를 딱 이 덱은 이런 덱이다라고 딱 정의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청자분들이나 이제 회원분들이 올릴 때 지금 이 덱에서는 사실 이 카드나 이 카드들은 거의 어울리지가 않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다른 것들을 넣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거는 무조건 그쪽이 이득이라는 건데 내가 그거를 확신을 하려면 적어도 이걸 해야 돼. 덱을 딱 보고 본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덱을 돌리고 그 실전 결과랑 비교. 가령 어떤 분이 보여주신 덱에 성견자가 두 장인데 나는 성견자 한 장을 빼고 나이사를 넣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할 때도 이 실전 결과랑 비교가 없으면은 그게 그냥 내 생각일 뿐일 수가 있어. 그래서 어 자기 스스로 일단 생각해야 되는 그 문제점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중립 카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로이 젠키스를 내가 쓰는 덱이라면은 그게 어떤 직업에 어울릴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도적 덱을 0번에서 도적 급압 쓰는 리로이 젠키스 들어가는 덱을 만들고 싶다. 그림자 받기 들어가는 로 시작을 해서 실전에서 좀 돌린 거지. 실전에서 돌리고 그러니까 3번을 스킵하고 이게 0번이었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리로이를 물론 도적이 쓸 수가 있지만은 지금 메타에서도 사실 이 유형 덱이라면은 주술사로 막 질풍 넣고 하는 게 더 딜이 크지 않을까. 그게 승률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제로 리로이를 내가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정신분열 두 장 넣고 막 달리는 사제를 만들어서 실전에서 막 이기고 지고 했다고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 리로이를 쓰는 게 목적이라면은 사제보다 더 좋은 직업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보면은 만약에 직업 바꾸면 결국 1에서 30을 다시 다 바꿔야죠. 그러니까 덱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중립 카드 중에서는 이 카드가 사실 다른 직업에 더 어울리는 카드가 아닌가. 그거를 고려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덱 만드는 거는 그냥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결국엔 이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거밖에 없었어.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서론으로 들어가서 덱을 만들 때에 있어서죠. 덱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 남이 만든 덱을 참고는 하는 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 왜냐면은 그거를 커뮤니티에서 보던 남이 만든 덱을 이제 커뮤니티에서 보던 그걸 안 봐도 어차피 그게 유명한 좋은 덱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쓰겠고 승률이 잘 나오니까 랭크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많이 만나거든요. 그럼 많이 만나다 보면은 간접적으로 나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령 예시를 그냥 쉽게 드리자면은 드루이드가 자군 야포를 두 장씩 덱에 넣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전에는 드루이드로 자군 야포 두 장을 넣어야 된다라는 뭐 나는 한 장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메타를 파악하라 1번 하고 있다가 드루이드가 막 자군 야포 쓰고 미안하군 하면서 내 명치를 터트리는 그런 일이 갑자기 나타나더라고요. 어느 한순간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고 그게 퍼지고 막 그렇게 된 거지. 그러면 나는 오늘날에 드루이드로 자군 야포를